세월은 가꿀수록 빛이 난다는 말이 있더군요. 문제는 그 방법인데 어떻게 가꾸어야 퇴직 후에도 빛이 날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 후 빛나는 은퇴자로 살아가려면 첫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처방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자기관리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더군요. 제 생각에 동의하거나 퇴직한 상태라면 이제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 일정하십니까? 매일 아침 머리 감고 면도하십니까? 은퇴 후에 원하는 삶이나 목표를 위해서 절대 하지 않는 나만의 not to do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관리 차원에서 일상의 기본이라고 할 만한 아침 일상과 노년기 삶이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문 3가지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기관리의 핵심은 자기통제입니다. 퇴직하면 규칙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유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죠. 하지만 자유로운 시간에도 나만의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정으로 내가 주도하는 퇴직 후 삶을 원한다면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조직이 세운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들이 정한 업무 규칙을 따라야 했지만 퇴직하고 나면 누구나 시간 부자가 됩니다. 자기 통제 원칙이 없으면 하루 일상이 무너지고 급기야는 노년기 삶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외면적으로 보면 젊을 땐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말 그대로 자체 발광이라고 해도 틀린 지적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외적 발광은 내적 깊이가 더해지지 못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발광이죠. 이와 같은 젊은 금빛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이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늘어진 피부, 깊어지는 주름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렇지만 세월은 화려한 젊음을 앗아가는 대신 세월의 선물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연륜이죠. 연륜이 쌓이면 내공이 강해지고 강해진 내공은 바꾸지 않아도 뿜어나오는 아우라의 동력이 되는 만큼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관리는 노년을 금빛으로 만드는 기본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퇴직 후 빛나는 은퇴자로 살아가려면 둘째,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곧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특히 퇴직 후의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을 땐 당연히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죠. 주어진 시간은 내가 해야 할 업무 보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해도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나를 통제하는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죠. 특별한 일정이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은 고무줄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결국 규칙은 없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뗀질 일상을 만들고 말죠. 그렇다면 역시 이런 질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 일하는 시간, 쉬거나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둘째,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퇴직 후에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30일로 환산하면 일일 기준 경제적 생산성은 66,667원.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778원의 경제적 생산성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일일당 10만 원, 시급 4,167원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내가 쓴 시간당 생산성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퇴직 후 빛나는 은퇴자로 살아가려면 셋째,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인생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피었던 꽃도 반드시 지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평생 동안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인생 흔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중에는 살아서 금은 보화가 중요한 것이지 죽어서 내가 누리지도 못할 인생 흔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물론 틀린 지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잘못된 인생 흔적을 남기는 바람에 자식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모도 많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후손들까지 손가락질 받는 예가 많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선한 영향력이 행사된 인생 흔적엔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런 흔적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지나온 인생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어떤 냄새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또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인생 흔적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향기로 전해지게 될까요?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인생 흔적은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의 흔적이나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 같은 거창한 흔적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자녀들과 이웃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인연의 끈이 연결된 분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흔적을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고민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 흔적을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인생 흔적은 글쓰기입니다. 이는 작가를 꿈꾸고 글을 쓴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종의 자기 삶의 기록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기 쓰기입니다. 그것이 좀 어렵다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 정리하는 글도 좋아요. 더하여 은퇴 후 삶의 계획을 진실하게 적는 것은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블로그나 카페처럼 글쓰기 콘텐츠에 올려보는 거죠. 내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요즘은 유명인이 아니어도 자서전을 쓰는 분들이 많은 만큼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궁극적으로 글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인생을 살았든 반드시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복귀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자기 철학을 정립할 수 있으니까요.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자녀 인생에 대해서는 남들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다운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글쓰기만한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흔적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인생 흔적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퇴직 후 빛나는 은퇴자로 살기 위해서 꼭 점검해야 할 것들 3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첫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사용합시다. 셋째,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인생 흔적을 고민합시다. 부족한 소견이지만 우리 코갈TV 시청자 여러분께 미랄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